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9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민옹호인 양성교육 개최.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지난 9월 26일 갈매 멀티스포츠센터에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센터장 정은중 주관으로 2024년 1기 시민옹호인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시민옹호 사업은 지난 8월 선정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주관 2024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시범사업의 수행사업으로서 갈매동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 조성과 인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시작하였다. 이번 양성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권익옹호의 실제를 주제로 발달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보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수료한 시민옹호인은 발달장애인과 일로 매칭하여 발달장애인이 문화, 여가 체험, 일상 활동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 보장을 돕는 좋은 이웃 사촌이 될 예정이다. 정은중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자원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갈매동 거주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거주지 근접 권익옹호와 사회통합을 모색할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구리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구리시는 지난 28일 구리시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과정은 장애인의 활발한 평생학습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주에 걸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역량 강화와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이번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지우는 동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심도 있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분들이 구리시가 더욱 활발한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가 되는 데 씨앗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 의료급여 특화 사업이 약품 안전관리 교육으로 건강 돌봄 강화.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지난 27일 철산동 약사회관에서 광명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관련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의료급여 특화 사업인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방문 양료 서비스와 올바른 약물 복용법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방문 양료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약사와 의료급여 관리사가 방문해 다제 약물 복용자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복용약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약을 덜어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가정 방문 시 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중복 처방은 없는지, 약 일부를 빼고 먹는지, 보관 방법을 잘 지키는지 등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을 안내한다. 최근 방문 양료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많은 약을 먹으면서도 어떤 약을 먹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방문해서 하나씩 알려주니 큰 도움이 됐다며 불필요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식이요법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바른 약물 복용법 교육은 약사회 소속 약사가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해 교육하는 사업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효율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 안내 교육 시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은 약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전한 약 복용을 통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워크샵 실시. 광주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워크샵을 지난 25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정선군에서 실시했다.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된 힐링 워크샵에는 약 40여 명의 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여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동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정선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상의 피로를 해소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힐링 워크샵을 통해 종사자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동료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부 무한돌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위해 한울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업무 협약 체결. 광주시 남부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센터장 이지영은 지난 26일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한울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손정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남부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광주시 복지사각지대 대상을 발굴하여 전문 병원을 통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병원에 치료 연계하기로 약속했다. 이지영 센터장은 한울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전문 사례관리기관으로 오포 1동, 오포 2동, 신현동, 능평동, 초월읍, 곤지암, 도청면을 맡고 있다. 광명 5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사랑의 반찬 봉사. 광명시 광명 5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지난 24일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관내 취약계층 10가구를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했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2019년부터 좋은 재료로 직접 만든 반찬을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해 오고 있다. 김광희 위원장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주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웃이 정성이 듬뿍 담긴 반찬으로 맛있게 식사하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철 동장은 이웃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감사하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